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카페 천국 런던 소호 지역을 여행했던 그날의 여행 기록입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요. 런던의 흐린 아침을 만나볼 수 있는 여행 시작이었습니다. 여기가 피카델리 서커스 지역이고, 비가 와서 이제 젖어 있는 거리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곡선형 건물 전광판도 있고, 분수대, 그리고 런던에서 상징적인 빨간 2층 버스 노선까지 전형적인 런던 여행의 그런 풍경을 만나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산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런던 비를 직접 맞으면서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런던의 회색빛을 즐기면서 런던에 도착해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 실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카델리 서커스는 런던 중심에서 여러 이제 큰 길들이 만나는 그런 광장이라고 하고요. 런던 여행을 시작하면 결국 이제 한 번은 지나가게 된다는, 살짝 이제 뉴욕의 타임스퀘어 같은 그런 런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피카델리 서커스에서 리젠트 스트리트 이어지는 이 길이 오래된 건물도 보이고, 그리고 또 상관적으로 현대적인 매장들도 함께 있어서 런던 대표적인 상업적인 거리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출입 제한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서 걸어서 여행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환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침 일찍 찾아가는 소호의 첫 번째 카페는 키스 더 히포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탄소 네거티브 로스터리라는 좀 거창해 보이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프리미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이고요. 탄소 네거티브라는 게 친환경 활동을 통해서 탄소 억제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해 보면 커피를 만들면서 어쨌든 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들이라서 이렇게 발생되는 탄소들을 줄이거나 혹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좀 피해를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는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 친환경 포장, 탄소 상세 프로그램, 그리고 숲조성 프로젝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커피 만들면서 생기는 탄소를 많이 줄여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 컨셉을 갖고 있는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그래도 나름 런던 스페셜티 카페 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가면서도 기대가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카페 주변에 골든 스퀘어 공원이 있는 곳이라서 날씨가 좋을 때는 근처 일하시는 분들이 커피 들고 이 벤치에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서 공원을 즐기기에는 좀 아쉬운 그런 날씨이긴 합니다. 런던 중심부에 번화한 쇼핑거리, 그리고 조용한 광장이 함께 있는 곳이기도 해서 여행하기는 나름 좋은 지역인 것 같긴 하고요. 특히 이쪽 골든스퀘어 주변이 소호에서도 분위기가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주변에 식당들도 많고 카페, 쇼핑, 식사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호 중심 여행 동선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키스데이포 카페가 평일 기준 오전 7시 30분 오픈이라고 안내되어 있으니까 비교적 이른 시간에 오픈하는 곳인 것 같고요. 시차 적응이 조금 어려운 그런 여행 환경에서는 아침 일찍 이런 오픈을 해주는 곳들이 여행에 안식을 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나무 색감의 인테리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매장이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소 카페에서 첫 번째 마셔보는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느낌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메뉴 보면 대략 4파운드 내외로 구성된 카페 메뉴들인 것 같고요. 어떤 화려한 음료 이런 느낌보다는 커피에 좀 집중하는 그런 메뉴 구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플랫 화이트, 카푸치노, 카페라테처럼 커피 매장에서 조금 기본이라고 불리는 그런 메뉴들이 좀 중심을 이루는 것 같고요. 커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페셜티 카페라는 그런 느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곳입니다. 커피 외에도 홍차나 말차 라떼, 그리고 핫초코 같은 음료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 메뉴 구성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크루아상이나 시나몬 롤 같은 메뉴들도 같이 있어서 커피랑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매장인 것 같습니다. 이날 원두는 두 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했는데, 하우스 블렌드 되어 있는 조지 스트리트, 그리고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 원두,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었고, 아마도 균형 잡힌 형태의 블렌딩된 커피, 그리고 개성이 좀 있는 이런 싱글 타입의 커피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두는 조지 스트리트 선택을 했습니다. 벽면과 선반 모두 밝은 목재 톤이라서 차분한 느낌, 그리고 좀 어떤 안정된 느낌, 이런 것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화려한 장식보다는 좀 정돈된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 때문에 보면 커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둥근 형태의 바가 중앙에 딱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주문하는 모습, 커피를 만드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좋은 것 같고요. 바리스타들이 차분하게 이제 커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떤 이제 이 매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클래식한 카페다,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매장 한쪽 벽면에는 원두 제품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작은 소품들도 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나름 이게 이런 환경들이 스페셜티 커피 매장의 느낌을 좀 자연스럽게 조금 더 부각하는 환경인 것 같고요. 좀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 이날이 이제 비 오는 런던의 풍경이라서 이런 풍경과도 매장이 잘 매치되는 그런 따뜻한 느낌을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스페셜티 매장답게 커피 머신도 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커피 머신들 비싼 거는 이제 수천만 원 고가의 장비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도 그 정도는 머신이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는 머신과 그리고 바리스타 분이 이제 스팀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정성 들여 만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컨셉이랑 좀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또 정성을 들인 느낌이 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가장자리까지 가득 채워 이게 넘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넘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라떼 아트가 흐트러지지 않는 정확한 계획한 그런 한 잔의 커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메뉴 준비됐고요. 비 오는 런던의 분위기랑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기에 참 괜찮은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 이 브랜드가 브랜드의 정체성 좀 분명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브랜드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이고 그리고 좀 예쁘기도 해서 좀 기억에 남는 브랜딩인 것 같긴 합니다. 소위 새로운 카페를 찾아서 다시 천천히 여행을 시작해봅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카페는 런던 소호 한가운데 자리한 카나비 스트리트를 걸어보면서 배를 찾아가는 길이고요. 그리 길지 않은 거리지만 여기가 1960년대 런던의 음악, 패션 그리고 예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런 시기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부티크들이 모여드는 그런 거리로 조성이 됐다고 하네요. 패션으로 유명한 거리로 자리를 잡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티크 그리고 작은 패션 브랜드 매장들이 소호의 특유의 감성을 만들어내는 거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카페는 디파트먼트 오브 커피 앤 소셜 어페어스라는 이름이 좀 긴 스페셜티 매장이긴 합니다. 소호에서 여기가 이제 추천되는 이유가 단순히 커피 맛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원두의 양과 추출 시간, 추출 양까지 세밀하게 관리한다고 소문난 카페라고 알려져 있고요. 커피 전문성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라서 세계 여러 농장에서 선별한 원두를 사용하는 곳이라서 이제 원두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합니다. 또 이 카페가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적 개선 사업이나 지역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 활동을 하는 곳이라서 커피 한 잔을 통해서도 작은 나눔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도 평일 기준 오전 8시 오픈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오전 이른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낮 시간대에 여유롭게 카페에서 시간 보내기 좋은 곳일 것 같습니다. 카페 문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불빛이 먼저 맞이하는 그런 전형적인 골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담한 카페의 분위기 느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고요. 뒤에 있어져 있는 런던 거리와는 좀 다르게 노란 조명 그리고 나무 테이블, 오래도 보이는 카운터가 잘 어우러져서 보면 좀 작은 작업실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곳인 것 같고요. 인테리어가 화려하기보다는 오랫동안 독립 사람들과 여행자들이 머물다간 그런 정겨운 인상이 좀 느껴지는 곳인 것 같습니다. 메뉴판 보면 확실히 좀 커피에 집중하는 느낌 느껴볼 수 있고요. 에스프레소, 롱블랙, 플랫 화이트, 라떼, 카푸치노 이런 여기도 이제 좀 화려한 레시피보다는 원두에 좀 더 집중한 그런 카페 중심의 매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문한 음료 가져다 주시는 그런 친절한 매장이기도 하고요. 원두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곳이라서 루안다, 케냐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단일 농장에서 직접 원두를 공수해서 정교하게 레소팅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카페라고 합니다. 여기 주문한 아메리카노 마셔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극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차분하고 괜찮은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셔볼 수 있는 그런 매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전에 방문했던 키스 히포도 그랬지만 단순히 차 한 잔 그 이상의 어떤 의미, 사회적인 의식을 함께 공유한다는 이런 분위기가 매우 적극적으로 느껴지는 곳이라서 메뉴 가격이 스페셜티인 점을 고려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긴 하지만 물론 일반 카페보다는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그래도 단순 커피를 넘어서 어떤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생각한다면 기분 좋은 그런 소비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카페는 소 골목 안에 위치해 있는 런던의 복잡한 동네 속에 잠시 숨고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쉼의 공간, 그런 여유를 느껴볼 수 있는 리빙룸 소호라는 카페입니다. 번화한 쇼핑거리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은 골목에서 조금 한 블럭 살짝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고요. 분위기가
그 살짝 떨어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작은 공간 안에서 따뜻한 조명과 소박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져 있는 가정집 같은 그런 거실에서 잠시 머물러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느껴볼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 들어가 보면 이제 리빙룸 소호의 첫 느낌은 확실히 가정집 그런 카페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오래된 거실에 들어가는 그런 따뜻한 느낌 먼저 느껴볼 수 있고요. 꽃무늬 벽지, 나무 가구, 오랜 책장, 뭐 이런 느낌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 장식들까지 공간을 채우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어떤 소한복판이라는 그런 여행지의 느낌을 조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분위기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긴 합니다. 여기 찾아오기 전에 후기들 좀 읽어보고 오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잉글리시 티, 그리고 얼그레이 같은 그런 전통 티 메뉴, 그리고 여기 스콘이 되게 유명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후기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리고 당근 케이크, 뭐 빅토리아 케이크 같은 클래식한 영국 디저트도 많이 찾는 메뉴라고 알려져 있긴 했고요. 선택한 메뉴는 잉글리시 티, 그리고 스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메뉴판에 스콘 가격이 일정되어 있었는데 이건 2개 가격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만 선택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안내해 주셔서 1개만 주문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2개를 그냥 주문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여기 스콘 진짜 맛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메뉴 갖다 주시는데 하얀 티팟에 이렇게 담겨 나오는 잉글리시 티, 그리고 작은 우유 저그 첫 잔이 함께 기본 세팅돼서 제공이 되는데, 취향에 따라서 우유 섞어서 마시면 되는 그런 이제 홍차이고요. 사실 차에 대한 기억보다는 스콘이 너무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그런 카페이긴 합니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같이 나오는 크림이랑 딸기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어떤 스콘 먹으면 되게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잖아요. 퍽퍽한 느낌들.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 느껴볼 수 있는 스콘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뭐 런던 여행 갈 길이 있으면 또 한번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매장인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영국식 티타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참 좋았던 카페 리빙룸이었습니다. 이제 좀 나른한 오후 그런 느낌도 있고 살짝 화려하고 좀 달콤한 이런 메뉴가 생각이 나서 디저트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고요. 소의 멋진 스페셜티 카페들도 좋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의 종류의 휴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기대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디저트 카페는 눈으로 먼저 즐겨볼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린다는 레토소라는 카페이고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게 한다는 그 정도의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레토에 들어서면 천장 가득한 작은 전구들, 그리고 벽면 채운 액자, 그리고 식물들도 눈에 들어오는 유럽 감성의 거실, 그런 거실을 좀 확장해 놓은 그런 카페이긴 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이제 메뉴판 주면서 이제 주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제 쇼케이스를 먼저 좀 구경하고 싶어서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런 비주얼 모아놓으면 그런 풍요로움이 강하게 느껴지는 쇼케이스긴 합니다. 여기 펼쳐져 있는 디저트를 보면 확실히 시선을 좀 사로잡는 느낌 확실히 느껴볼 수 있고요. 이 디저트들이 좀 단순하지 않은 느낌들,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디테일들이 살아있는 아이템들이라서 정교해 보이기도 하고, 예쁜 데코레이션들이 사진 촬영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이야기들이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그런 매장인 것 같습니다. 자리에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중요한 케이크랑 따뜻한 차 이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고, 리빙룸에서 스콘에 굉장히 좀 감동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차보다는 디저트에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것 같긴 합니다. 부드러운 크림이 반복되는 구조가 또렷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비주얼이고요. 올라가 있는 그 딸기가 거의 뭐 쫀득함을 넘어서 훨씬 더 이제 케이크랑 식감의 대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딸기 토핑이 완전히 여기 킥스럽긴 합니다. 설탕을 좀 머금었다 보다는 완전히 잘 코팅된 젤리 같은 식감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뭐 사진 남기는데 그런 진심이 있으시거나 디저트 카페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레토 카페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해볼 만한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소호에서 마지막으로 찾은 카페는 하이드어웨이 커피하우스입니다. 약간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느낌? 스페셜 커피 전문점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가다가 살짝 지나쳐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그런 조금의 과정이 있었던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작은 길 따라 들어가면 건물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안뜰 같은 곳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커피 맛을 떠나서 그 이용했던 창가, 야외 테라스 이런 구성들이 굉장히 여유롭게 시간 보내기 좋은, 그래서 더 많이 기억이 남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매장이 크진 않고요. 여전히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 느낌은 아니긴 했고요. 나무 의자, 그리고 타일 바닥 이런 분위기가 동네 한켠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카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문한 커피 이제 받아들고 자리 잡았는데 식물 소재로 만들어서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테이블이 뭐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서 창가에 자리가 있어서 우연히 창가에 여기 앉게 됐는데 이게 이 여행 순간에 참 좋았던 기억으로 지금도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조용히 이제 안뜰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뷰를 가지고 있는 자리라서 비가 이제 그친 런던 소호의 관광지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잔잔한 분위기, 살짝 소호에서 떨어진 어떤 다른 도시 공간에 와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페 문 열고 나왔는데 몇 걸음 안 옮겼는데도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초록빛 창틀 그리고 카페 내부로 보이는 따뜻한 모습이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이번 여행은 런던 소호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들 찾아 돌아다녔던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들이 이제 커피 향이 섞인 런던에 비가 내렸던 그 거리의 풍경이랑 잘 섞여서 멋진 추억으로 남을 것 같긴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키스 더 히포 들려가지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도 두고 원두 하나 구매해서 돌아왔고요. 역시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패키징이라서 이제 좋았습니다. 런던 소호의 카페들 여행했던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